네, 안녕하세요. 하마다랩스의 이듣기라고 합니다. 먼저 잠깐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MCP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노코드를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하마다랩스를 잠깐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는 윈디플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디플로우를 검색하면은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 이제 AI 모델을 끌고 와서 이거를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제 웹 사이트에 이제 더해보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오늘 MCP까지 레그에서부터 MCP를 붙여서 좀 생산성을 증대시켜보자 라는 목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요청을 수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경쟁사인 이제 디파이나 엠파렌 이런 것들을 많이 써도 이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되니까 오늘은 경쟁사보다는 그냥 저희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CP를 어떻게 좀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이제 클로드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클로드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밑에 통합 추가하기 하면은 이제 다양한 연동 이름과 URL만 입력을 하면은 다양한 서버에서 만든 MCP를 쉽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했지만 살짝 복습으로 이제 갈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MCP나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CTO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기술적 소양을 좀 쌓는 거를 도와주거나 이제 개발에 직접 관여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개발자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테크니션 이제 매니저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데 주로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CP를 연결을 해가지고 디스코드에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를 주로 이렇게 회사 단톡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AI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팀원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공유합니다. 요새 제가 빠져 있는 주제가 좀 MCP이다 보는데 오늘 강의에 좀 MCP 무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 MCP 클로드를 이용해가지고 MCP에 대한 최근 정보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찾아주고 소개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 하마다랩스 단톡방에 디스코드방에 공유를 해줘.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로드가 이제 MCP라는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 사용자의 이제 문맥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정리를 해서 이제 MCP 활용된 서비스를 찾아보고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디스코드 샌드 메시지를 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요약이 다 되면은 저희 디스코드 방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MCP 모델에 대한 약작으로 이것을 좀 정보를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날려서 이제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CP의 활용을 잘 하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윈디플로에도 이제 MCP를 다양한 서버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윈디플로 레그 기반의 AI 상담 템포 튜토리얼 그리고 MCP 기반 자동 뉴스레터 발송 에이전트 튜토리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MCP를 활용한 어떤 노코드 블록 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됐으려나? 네, 샌드 메시지가 보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향에 대한 총정리 쭉쭉쭉 정리해서 디스코드 저희 채팅방으로 공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공유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하는 시간을 좀 막 가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면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디스코드뿐만 아니라 구글에 연결하면은 이메일 보내기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구글 시트, 구글 덕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엑셀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희 윈디플로를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윈디플로는 인터넷에다가 윈디플로 www.windiflow.com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쉽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써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잠깐 소개를 안 했지만 뒤에 계시는 안효준 매니저님이 오늘 각각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부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윈디플로 딱 들어오시면은 딱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파이프라인 허브 위에 잉글리시 그리고 파이프라인 허브 그리고 잠깐 그리고 내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격증명 한 외부로 발송할 수 있는 API 키, 내 계정에 대한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노코드 블록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한 내용으로 천천히 그냥 보고 따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06.6 천천히 제가 카톡으로 노션 페이지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네, 그거 따라하셔도 될 것 같고 보시고 나중에 추 따라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같이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공개는 이제 내가 만든 이제 워크플로우를 남들에게 공유해보자. 공유해도 된다. 라고 하면 공개를 해주시고 아니다 나는 조용히 나 혼자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비공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세미나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 누르면은 앞에 캔버스 이거 잠깐 화면이 살짝 안 맞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캔버스와 그리고 좌측에 메뉴들, 다음 노드 추가, 그리고 퍼블리시 발행,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그리고 히스토리, API, 외부 API로 사용할 수 있는 AP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행시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윈디플로는 AI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LLM을 가져와 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외부로 이제 외부의 서비스에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챗 모델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를 만들 겁니다. 네, 챗 모델을 가지고 오고 네, 크리에이터 뉴 하면은 내 크레덴셜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크레덴셜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쉽게 오픈 API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한번 간단하게 에이전트 하나를 가져와서 한번 실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신모델을 연결해주고 대화 체인을 쉽게 연결해주면은 안녕 하면은 메모리를 붙여달라고 연락이 나오네요.
메모리를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LLM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 노드 3개, 블록 3개만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네네. 영어 버전 하는 게 좀 나을 겁니다. 네. 앞에 불 좀 끌까요? 네. 아, API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모델에서 한번 쉽게 간단하게 세팅 모델을 요거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챗 모델에 들어가 옆에 노드 추가해서 애드 노드에서 챗 모델에 들어가면은 AWS 챗 베드락 또는 애저 또는 또 알리바바 엔트로픽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실습에서는 오픈 AP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네, 오픈 API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클릭을 하고 Create New 누르면은 API 키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책 이름을 테스트 API로 그냥 이미지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밑에 붙여넣기 하면은 붙여넣기 하고 Add를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이전트 하나를 불러올 건데요. 네. 간단한 에이전트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에 들어가시면은 컨버세이션 체인이 있습니다. 대화형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화형 체인을 드래그 앤 드랍 이 위에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컨버세이셔널 체인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고 이 챗 모델을 여기 끝에서 연결해서 놔주시면은 연결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버세이션 체인이 대화형 체인이기 때문에 사람도 대화할 때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기 매니저님과 대화를 했을 때,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던지면은 저 매니저님은 저한테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을 계속 기억을 해야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형 체인에도 기억해 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드노드에 들어가셔서 밑에 내려보시면은 메모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메모리에서 버퍼 메모리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랑 연결을 해주시면은 챗봇 1차 세팅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세이브 누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런 눌러주시면은 챗봇 창이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녕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만의 챗봇 만들기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까지 되신 분, 테스트 끝나신 분, 네, 여기 한번 봐주시. 내 이름 알려주고 내 이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해. 아, 내가 한 1, 2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숫자 같은 거 왜요? 이게 닉네임으로 끝이 아니라 버퍼맨. 버퍼 메모리로 들어가셨는. 네. 이거 하시고 아까 그 요거 넣는 거 뭐였지? 아까 지금 추가를 해가지고 얘들아 그냥 다시 흘려주는 거는 네. 처음부터 하려면요. 그리고 다시 넣으려고 보시는 다음에 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누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워주면 되고 내려 효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스 그러면 네, 이제 다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캔버스 한번 다 삭제한 다음에 초기 한번 시켰는데 새로 만드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다 삭제한 다음에 초기화시켜도 됩니다. 저 이제 레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건데 레그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문서 기반으로 그 데이터에 한해서 내가 물어보면은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뽑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만약 차렸어요. 음식점에서 직원들한테 메뉴를 막 일일이 막 라면 끓이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막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라면 끓이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직원들에게 챗봇의 형태로 제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직원들은 라면 끓이는 법 알려줘. 그러면은 이 AI가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그 매뉴얼 안에서 그 라면 끓이는 법을 찾아서 내가 요약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던져줍니다. 네,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지식 기반 이제 노리지 베이스 이제 LLM 워크플로우라고 하시는데, 네,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내야 돼서, 자,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팀이다 보니까, 개발자 5인, 아, 그래요? 를 기반으로 아, 네네네. 제가 새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IT 스타트업인데,
AI 개발자들이 지켜야 수칙을 5천자대로 해서 만들어줘. 임의로 제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제가 이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네, 카톡방으로 공유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 업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레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업무 매뉴얼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노드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으면 제가 공유해드린 업무 매뉴얼을 업로드 해주시면은 업로드가 됩니다. 네. 여기 업로드가 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이 매뉴얼 자체가 컴퓨터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장을 좀 나눠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텍스트를 이제 스플리터를 좀 활용해서 문장을 쪼개는 거를 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텍스트 스플리터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검색을 마찬가지로 해서 텍스트 스플리터를 캐릭터 스플리터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이 텍스트를 불러오고 이 텍스트를 쪼개는 것까지 네, 저장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을 벡터 DB에다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벡터를 DB에서 벡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인 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큐멘트를 연결해 주시면은 이 텍스트가 들어갈 벡터 DB까지 네, 구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또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이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인베딩스에 들어가면은 애드 노드에서 인베딩스에 들어가면은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은 오픈 API 인베딩이 있을 겁니다. 네. 요거까지 인베딩에 연결해 주시면은 텍스트가 쪼개지고 이거를 인베딩해서 벡터DB에 넣는 것까지 완성을 하신 겁니다. 벡터DB는 일반적인 DB의 2차원적인 것을 떠나서 다차원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순위를 쪼개가지고 그 언어를 벡터의 형태로 네,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 윈디플로 자체 내 이제 벡터 DB 안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벡터까지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까지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체인에서 보시면은 컨버세이셔널 리트리벌 QA 체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랑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는 LLM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챗 모델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픈 API 이렇게 불러와서 API 키 입력을 하고 챗 모델에 연결시켜 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자, 회사 내에서 AI 개발자들이 지켜야 하는 업무 메뉴, 업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애가 문서 기반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그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혹시 구성 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면. 네, 실행이 어디서? 여기 위에 run 있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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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업로드 파일을 넣어서, 얘네는 삭제하셔야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네. 아니면 파이프라인 새로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이 영상 다 다시 공유가 되니까. 아마 다들 잘 네, 네, 물어봐요. 여기 그 파일에 이제 아, 회사 개발자 물어보고 그 점심까지 하게 되면은 얘가 답변한 내용이 내가 제공한 데이터 내용과 같은지
지금 이거 지웠을 때 지웠을 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지우고 나서 세이브를 한번 해야지 얘가 다 소개하고. 지우고 나서 세이브 눌러야 돼. 맞어. 유나님이 이제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질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기가까지의 데이터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서 1기가 정도의 데이터 양이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1기가가 넘어가는 데이터다 라고 하면 이제 외부 서비스를 연동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DB를 별도로 구축하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로 넓어져.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이 업무 일지 이 생성된 파일 내 밖에 있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물어게 되면은 이 워크플로우가 I'm not sure이라는 대답을 뱉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케터가 회사 내에서 활용할 업무 I'm not sure 이라고 내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m not sure이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 저희가 업로드해 준 이제 텍스트 파일 내에 없어서 그런 건데 이 I'm not sure이 되게 보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직군의 그러니까 이 마케터가 이 개발자 챗봇에 들어와서 물어봤을 때 난 I'm not sure이라기보다는 개발자 직군에 좀 연관돼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를 이제 조정하는 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이제 AI 엔지니어,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렇게 보통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컨버세이셔널 체인에 들어가시면은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리스폰스 프롬프트 밑에 보면 리스폰스 프롬프트 오른쪽에 이게 확대하는 게 있는데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 remember 어쩌고 저쩌고 just say I'm not sure 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지워주시고 저희 제가 알려드린 링크에서 한번 다 붙여넣기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AI 상담 어시스턴트 역할을 수행해 주세요. 제공된 상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있는 정보만 기반으로 답변한다. 네, 상담이 끝나면 데이터인 상담사 중 적당한 상담사를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만약 사용자가 다른 직군에 있는 다른 직군의 영역에 대해 물으면 최대한 개발자와 협력이 가능한 방향을 답변으로 제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어 오류가 나. 프롬프팅을 좀 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성당 관련된 걸로 세팅된 거구나. 그러면 마케터가 회사 내에서 개발자와 소통하기 위한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 문서를 업로드됐던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터가 개발자랑 소통하는 상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이제 레그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업로드된 텍스트를 좀 더 세분화 있게 아니면 좀 더 넓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의 영역에서 세부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그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MCP를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MCP를 활용해서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건데, 조금 바삐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전환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CP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쉽게 나오겠지만, 기존의 API와는 이제 유사한 것으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API는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가 어떤 기능에 소통을 할지 정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MCP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던졌을 때, LLM 대화를 던졌을 때 그 AI 모델이 그 문맥상에서 어떤 기능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인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랑은 좀 유사하지만 API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기능을 통합한 이제 서버를 이제 만들 건데 서버 기능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습에서 제피어라는 걸로 사용하지만 컴퍼시오라는 서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서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피어 오늘 실습은 제피어로 할 거기 때문에 제피어 MCP 검색해 주시면은 네, 바로 올 수가 있고요. 카톡방에도 주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피어 MCP 오셔서 get start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 주소 공유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아,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서버를 개설을 할 텐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New MCP 서버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MCP 클라이언트 네임 나오는데 커서 vs 코드 윈드 서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아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편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테스트 MCP라고 그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Add 툴 눌러주시면은 7,000가지 이상의 앱에
쉽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디스코드, 저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내는 걸 하는데, 지메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을 보면 add a gmail tool, add all gmail tool 클릭을 해주시고, add all gmail tool 눌러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고 로그인 된 게 있어서 그 아마 누르시면 지메일에 로그인하라고 뜰 겁니다. 네. 그 로그인 해주시면은 이 모든 지메일 기능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개설이 됩니다. 만약 이 서버 안에서 내가 만약 디스코드도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 tool하고 디스코드 또는 슬랙도 많이 쓰죠. 슬랙 또는 구글 시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많이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연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창은 닫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다시 윈디플로로 넘어와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파이프라인 들어가서 크레이트 파이프라인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요 새로운 캔버스 워크플로우 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반절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글 API 키 제가 네, 공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게 뭐냐면은 제목 그대로 MCP 기반 자동 뉴스레터 발송 에이전트 튜토리얼을 만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면은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는 이 구글 서치에서 구글에서 내용을 검색해서 이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내용을 받은 다음에 MCP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같이 공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드노드에서 에이전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시퀀셜 에이전트에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개 가져오시면 되고요. 옆에 복사해서 두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에이전트에는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목록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툴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툴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구글 커스텀 서치 끌어와서 이 첫 번째 에이전트의 툴과 이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이제 구글 커스텀 서치라는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API를 이제 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API 같은 경우는 저희 카톡방에 아직 공유가 안 됐죠? 네, 지금 공유해 주시게 될 겁니다. 네임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유가 됐는데 첫 번째 API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두 번째 엔진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add 해주시면 세팅이 일단 끝납니다.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내용 안에 에이전트 네임이랑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이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네임에서 얘는 그냥 검색 도구 연구자라고 그냥 리서치까지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해줘야 되는데 시스템 프롬프트 옆에 오른쪽 크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살려줘. 얘의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에이전트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얘한테도 도구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툴스에서 좀 내려보면은 툴스 MC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보시면 제피어 MCP 요거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불러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MCP를 가진 얘는 이메일을 보내주는 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에이전트 이름을 똑같 그냥 send 이메일 그리고 역할은 구글 메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줘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을까요? 네,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 중에서 어떤 얘가 먼저 실행돼야 되는지 저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은 스타트 블록이 하나가 있고 이 스타트 블록이 어떤 얘가 먼저 실행이 될지 연결해 주는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퀀설 노드에서 스타트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 스타트 노드에 보면 챗 모델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챗 모델을 저희는 오픈 API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API까지 연결이 됐으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첫 번째 이제 에이전트가 작동되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작업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에이전트 맨 밑에 보시면 에이전트라는 노드를 잡고 두 번째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시면은 네, 에이전트끼리 간의 연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한번 작동되고 끝나는 곳을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end라는 걸 넣고 시퀀셜 노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MCP를 붙였으니까 이 MCP의 도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JPMCP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맨 위에 가운데 보면 커넥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클릭해 주시고 서버 URL, 카피 URL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들어와서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제피어에서 추가했던 지메일 툴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눌러 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해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P에 대한 글을 조사해주고, 주소값이. 네, 제 주소를 잘못 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커스텀 서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 작동이 되고요. 그다음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너무 추가하셨다.
시작과 끝에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A 이거 네, 이메일을 성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라고까지 리스폰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메일이 날라오지 않을 텐데 한번 어디로 이메일을 날려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이메일로 날려줄 겁니다. 제 계정에 연결된 아까 연결한 제 계정에서 다른 사람 이메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작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잠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그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외부로서 연동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베디드 API 클릭을 하시고 쉐어 챗봇 하고 메이크 퍼블릭 하면은 주소값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은 이런 챗봇 형태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소값을 보내면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있고 이 그 기능이 바이브 코딩이랑 조금 겹쳐지면은 좀 멋진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러버블이라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었던 것에서 저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API를 복사, 그다음 러버블에서 자, 위의 API 예시는 사용자가 채팅을 입력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한 뒤에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AI 워크플로우야. 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저희 윈디플로 자체에서도 이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주는 이제 자체 바이브 코딩 서비스를 만들고 있긴 한데요. 지금은 업데이트 중이라서 외부 서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작동이... 이거 아, 크레딧이 끝났구나. 아까 예시로 만든 건가? 네네. 그래서 러버블이나 뭐 볼트 뭐 이런 것에 한번 사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보시면은 이제 이거 러버블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을 다 사용해 가지고 그 방금 만든 워크플로우를 못 만들긴 했는데 제가 지메일이 아니라 이거는 디스코드에 한번 보내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스코드에 연결하는 걸로 해서 퍼블리시까지 해주시면은 이 주소값으로 제가 쉽게 이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MCP를 조사하고 이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스코드 채널에 남겨줘.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석하는 키보드 만들어줘. 그럼 혹시 HTML 아, 저 자바스크립트로 땄어요. 문제 안 되지. 네. 이 입력한 거는 가지고. 여기 근데 이거 어떨 때는 HTML 어떻게 되나? 어, 그냥 개발합니다. 내가 HTML로 개발을 해보다. 내가 HTML 쓰고 자바스크립트로 홈페이지를 만들 거다. 개발 어머니 따라 네, 개발. 그럼 완료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MCP 직봇이 이런 식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까지 바이브 코딩과 결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웹페이지를.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인베디드에서 HTML 코드까지 지원을 하고 또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MCP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그 워크플로우를 바이브 코딩과 활용해 가지고 웹페이지까지 만들어 보는 것을 오늘까지 네,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블로그 코딩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